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유한입니다. 자, 지난주 영상에서 그리프스 전역식이 아무로가 건담을 탄다면 을 컨셉으로 만든 커스텀 건프라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와 세트로 크와트로, 그러니까 샤 아즈나블이 백식 대신 자쿠 타입 기체를 탄다면 을 컨셉으로 커스텀한 건프라 제작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커스텀 작업의 컨셉에 대해 생각해보는 내용을 시작으로 직접 작업을 하는 부분까지 영상에 담아보았고요. 오늘부터 3주간 크리에이터 후원 래플 서비스 뺨에서 제가 직접 엄선한 상품들에 응모해보실 수 있는 플라스미스 건프라설의 숙명의 그리프스 래플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아직 한국에는 발매되지 않은 화제의 신제품 하이그레이드 UC 사이코 건담 마크2를 시작으로 제타 건담 이프 스토리를 기반으로 제작해본 아무로 건담과 크와트로 하이제 커스텀 건프라 세트를 후원 래플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신상품인 사이코 건담 마크2와 같이 등장한 적은 없지만 어쩐지 같이 놔두면 좋을 것 같은 2004년판 하이그레이드 UC 사이코 건담을 100원 래플로, 그리고 제타 건담 등장 기체들 중 비교적 최근 제품인 보리노크 사만과 하이제 커스텀을 무료로 응모해보실 수 있으니 래플 이벤트 숙명의 그리프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이만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건프라썰 숙명의 그리프스 2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영상과 쌍을 이루는 건프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멀쩡한 백식을 두고 크와트로를 굳이 자쿠같이 생긴 기체에 태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공식 설정으로부터 그 구실을 찾아보도록 하죠. 아버지 지온즘 다이쿤의 복수를 위해 신분을 숨기고 지온군에 들어갔던 샤 아즈나블, 즉 캬스벌렘 다이쿤은 1년 전쟁 중에 천재적인 소년을 적으로 만나 많은 곡절을 겪었고, 본인 피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여성 라라의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최종 국면에서 는 본인이 직접 키시리아 자비를 척살함으로써 원래의 목표였던 자비가에 대한 복수를 이루는데 성공했죠. 동시에 여기에서 지온 공국이 패전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샤아는 그 화진을 타고 전장을 빠져나가 지온 잔당이 숨어든 엑시즈로 후퇴했는데요. 하지만 엑시즈 사령관이었던 마하라자 칸의 차녀이자 도질자비의 첩이었던 말레네 칸의 동생 하만 칸은 살아남은 자비가의 혈통 미네바라우 자비를 깃발 삼고 자신이 섭정이 되어 자비가의 재부흥을 모토로 한 신생 지온을 꿈꾸었고, 미네바와 의 관계를 떠나서 자비가의 부흥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던 샤아는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데리고 엑시즈를 떠나 지구 연방군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때 반티탄즈 세력 에우고를 만들고 있던 블랙스 포라가 샤아의 입적을 도와주었고, 이때부터 그는 크와트로 바지나라는 새로운 가명으로 에우고의 모빌 슈체 파일럿으로 활동하게 되며, 그래서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온군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단순히 대입하면 엑시즈를 떠나 지구 연방군에 들어간 크와트로의 행적은 다소 뜬금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의 본래의 신분과 에우고의 목적을 이어서 생각해보면 그의 심정을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자비가에 대한 복수를 꿈꾸며 어린 시절부터 모든 삶을 바치고 비로소 목적한 바를 이룬 샤아는 많은 창작물에서 복수를 이룬 인물들이 그렇듯 해방감과 허무함을 동시에 느끼며 엑시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도즐자비의 딸인 미네바를 보는 심정은 좀 복잡했을 수도 있겠는데, 자비가를 부흥시켜야 한다며 미네바를 가스라이팅하는 하만칸의 모습을 보며 반자비파였던 진바랄의 일방적인 교육으로 인해 자비가에 대한 복수심이 잔뜩 주입되었던 자신의 지난날이 겹쳐져 그녀가 안쓰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테니, 이때 샤아는 오히려 마음을 쏟을 적이 없고 인생 처음으로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 우주세기 83년 엑시즈와 또 다른 세력인 지온잔당 데라즈 플리트가 핵탄두를 장착한 건담을 탈취해 핵공격과 콜로니 낙하로 연방군에 큰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졌고, 지구연방 내부에서 스페이스노이드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다시 피어올라 티탄즈라는 극단적인 조직이 창설되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티탄즈가 지구 엘리트주의를 표방해 스페이스노이드를 억압하고 사이드원 콜로니 시위대에 독가스를 살포하면서 선을 넘어버리자, 이에 반발해 지구연방군 내부에서 반지구연방 조직 통칭 에우고가 창설되는 것이죠. 제타 건담 작중에서 주인공들이 이 에우고 소속이고, 티탄즈와 에우고의 대립을 위주로 비춰지긴 하지만 에우고는 단순히 티탄즈의 군사적 횡포에 대항하는 세력이라기보다는 모든 정치 경제적 권력이 소수의 어스노이드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반발하는 사상을 표방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는 지구와 달, 각 콜로니와 소행성들까지 각 지역의 거주민들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1년 전쟁 이전 지구를 비우고 모든 인류가 우주로 나와 각각 평등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주장했던 지온즘 다이쿤의 사상과 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단 엑시즈에 살고 있던 샤아의 입장에서 자비가의 부흥 따위의 가치를 두는 하만의 엑시즈에는 결코 공감해줄 수 없었겠으나 자비가에 의해 사그라진 아버지의 사상과 닮은 가치를 내건 에우고의 반티탄즈 혁명에는 마음이 움직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신분을 바꾼 샤아가 쿠아트로바지나라는 이름으로 에우고에 입회하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건담 강탈 성공과 카미유 비단의 합류로 에우고의 활동이 본격화된 이후 그는 에너하임에서 개발한 백시계 타고 활약하게 되었고, 다카르에 있는 연방의회에 침입해 연설을 했을 때는 자신이 샤아 아즈나블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지온즘 다이쿤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며 지구연방이 숨기고 있던 티탄즈의 악행을 전 세계에 폭로하기도 했죠. 자, 이렇듯 전작부터 쌓아 올려진 여러 캐릭터성이 합쳐져 제타 건담의 크와트로는 어찌 보면 입체적이고 어찌 보면 모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는데요. 게다가 주인공도 아니고 악역도 아닌 탓인지 전투 능력 묘사에서 뭔가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최종전에서 하만과 시로코를 상대할 때야 뭐 밀릴 만한 상대고, 심지어 이 정도로 막아낸 것도 장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 외의 전투에서는 얘가 샤아인 것 치고 전투력이 좀 딸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죠. 그 덕에 제타 건담에 적으로 등장했던 에이스 파일럿들이 어쩐지 개쩌는 전투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그렇다고 지략과 정치력이 좋으냐 하면 그것도 딱히 아니어서 크와트로로 활동하는 기간의 샤아는 심지어 멋진 모습보다 개그 요소가 더 많게 느껴지는 캐릭터기도 하죠. 자, 그러나 개인적으로 크와트로의 캐릭터성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의회 점거라는 강수까지 두며 티탄즈의 악행을 알린 다카르에서 연설의 명분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까지 밝혔으면서도 이후 크와트로 본인도 에우고도 그 신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티탄즈와 에우고의 내전이 한창이던 이 첨예한 시기, 제3세력인 엑시즈 지온이 상대편에 붙는 걸 꺼리던 양세력은 어떻게든 엑시즈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에우고 역시 엑시즈와 접선을 시도했는데 미네바를 손에 쥐고 지온을 흔들어대는 하만칸의 태도를 참지 못한 크와트로가 협상 분위기를 개박살내버리면서 엑시즈가 티탄즈와 편을 먹어버리는 결과를 불러와 버렸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이쿤의 아들인 샤아가 에우고의 일원으로 전장에 나왔음을 알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티탄즈 쪽도 그렇게 싫다 하던 지온과 붙어먹는 모순을 저질렀으니 오히려 스페이스노이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쪽에서 이 인물의 정통성을 주장하지 못할 것도 없고, 또 이 전장에서 어느 쪽에 붙어 있었든지 간에 1년 전장을 경험한 군인이라면 붉은의 성이라는 이름의 명성을 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샤아가 전장에서 자신의 정체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나선다면 엑시즈 지온의 병사들은 자신이 지온즘 다이쿤의 아들과 적대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강력한 파일럿 붉은의 성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와 적대해야 하는 티탄즈에게도 또 아군인 에우고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프로파간다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혓바닥이 무척 길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정사와는 다르게 작품의 후반부 적으로 등장해 크와트로에게 패배했던 이 하이잭 커스텀을 입수한 에우고가 에우고의 후원사로 모빌슈스 개발을 담당하던 기업이자 하이잭의 원 개발사이기도 한 에너임에게 붉은의 성이라는 강력한 심벌을 전장에서 프로파간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성 있는 성능으로의 개수를 맡겨 크와트로가 사용하도록 했다. 요런 설정으로 커스텀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물론 자쿠 타입을 계승한 기체라고 하면 사실 더 성능이 좋은 마라사이도 있긴 하지만 얘는 기체 컬러가 원래 빨간색이라서 샤아 전용으로 커스텀해도 별 티가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냥 하이잭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 베이스로 사용할 제품은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 리뷰를 올렸던 제품인 하이그레이드 UC 하이잭 커스텀인데요. 아오지 리부트 버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디자인이 정사와 다르지만 그 대신 퀄리티가 좋기도 하고, 역으로 2000년판 하이잭은 퀄리티가 너무 구리니까 그냥 전에 리뷰할 때 조립해둔 아오지 버전을 쓰도록 합시다. 자, 베이스를 정했으니 커스텀의 방향성을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지난 영상에 아무로 전용 건담은 백식을 과거의 기체 퍼스트 건담처럼 커스텀했다는 설정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방향성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1년 전쟁 시절 샤아는 이미 유명인이었지만 당시에는 샤아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이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카르에서 다이쿤의 아들이라 자처하고 나온 이 순간 그는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캬스발렘 다이쿤으로 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연설 이후 크와트로가 본격적으로 전장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의 이미지는 단순히 에이스 파일럿 붉은의 성일 뿐 아니라 지온의 정신적인 후계자로서, 그러니까 다이쿤의 아들인 캬스발렘 다이쿤으로도 작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잭 커스텀의 작업 컨셉은 1년 전쟁 당시 샤아가 타던 전용 자쿠2가 아니라 먼 미래의 샤아가 지온의 적통이자 네오지온의 총수로서 타게 되는 기체 사자비에서 그 컨셉을 따와보기로 했습니다. 컬러링이야 도색으로 살리면 뭐 되니까 일단 조형적인 개조 작업부터 들어가보죠. 일단 이건 뭐 간단한 작업이라 개조
개조라고 할 것도 없는데 원래 하이제 커스텀 건프라에는 없는 뿔을 달아주도록 합시다.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자쿠트에 들어있는 블레이드 안테나 파츠를 가공해서 머리에다 붙여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하이제 커스텀의 오른쪽 어깨 하머는 왼쪽 스파이크 하머를 아래로 길게 늘려놓은 모양인데요. 이것보다 원래 자쿠트 같은 쉐입이 되도록 그냥 네모난 실드 하머를 끼워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이제 커스텀은 워낙 떡대가 있는 제품이라 일반적인 자쿠 실드의 부품을 쓰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부품을 쓰는 게 좋겠는데요. 복수의 레퀴엠 주인공 기체인 솔라리 자쿠에는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큰 숄더 실드가 들어있고 마침 한정판과 합쳐서 무식별형을 만들 때 이 부품이 정크로 남게 되니까 이걸 가져다 이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품이 이렇다 보니까 이건 불필요하게 디테일이 많아서 이번 작업의 컨셉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바깥쪽 부품의 양각 디테일을 그냥 다 잘라버리고 사포로 시원하게 밀어버린 다음 얇은 프라판을 위에 덧대서 평평한 모양으로 만들어줬고요. 면이 꺾이는 이 부분은 둥글리지 않고 중간면을 각지게 만들어서 소체가 가진 연방계 기체스러운 느낌을 맞춰 보았습니다. 조인트 부분은 하이제 커스텀의 어깨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깨 부분의 볼 조인트를 깎아서 일자형 조인트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실드 부분의 조인트 연결부가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그냥 끼우면 실드가 위쪽에 붕 떠있는 느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30mm 미션 옵션 파츠를 활용해 중간 관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실드 높이를 적절하게 맞춰 주었습니다. 백팩 부분에는 조금 더 사자비스러운 디테일을 추가해 볼 건데요. 일단 사자비는 백팩을 앞에서 봤을 때 붉은색 판넬이 수납된 게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타 시절 하이잭에다 판넬을 박아 넣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미사일 발사기 정도를 붙여서 느낌만 맞춰주도록 합시다. 참고로 사용된 파츠는 30mm 미션의 스러스터 부품입니다. 또 백팩 뒤쪽 중앙에는 사이즈가 큰 버니어와 양쪽에는 두 개의 프로펠런트 탱크가 달려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보죠. 프로펠런트 탱크 부분은 하이그레이드 UC 겔구그 마린의 시마 전용기에 들어있는 이 파츠를 쓸 건데요. 백팩에 원래 있는 스러스터 부분에 구멍을 뚫어버리고 그냥 끼워줄 수 있도록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빌더즈 파츠의 버니어 부품을 붙이고 30mm 미션 데코레이션 파츠를 활용해 디테일을 올려보았습니다. 또 백팩 옆쪽에는 원래 무기를 장착해줄 수 있는 조인트 구멍이 있는데 이건 쓰지 않을 거라서 여기도 그냥 평평하게 한번 갈아낸 다음 스러스터 부품을 붙여서 막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자비의 골반 부분에는 작은 스러스터들이 달려있고 이 부분에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이잭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빌더즈 파츠에서 사각형 버니어 부품 하나를 붙여서 느낌을 맞춰보았습니다. 자, 디테일업은 요 정도면 하면 되지 싶은데 이 녀석의 키가 작은 게 좀 문제입니다. 하이잭 커스텀 건프라는 떡대가 워낙에 좋아서 역으로 키가 좀 작게 느껴지는데 세트 건프라의 베이스로 사용된 100만 시기는 반대로 워낙 키가 크게 나온 제품이라서 이 커플의 키 차이가 불필요하게 너무 로맨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샤아짱의 키를 좀 키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거 할 때 다들 하시는 허벅지 늘리기를 해줄 건데요. 개조 과정에서 양쪽 부품을 접착할 거라 이 노란색 동력선 부품은 도색 후에 후조립해줄 수 있도록 조인트 부분을 미리 잘라내 주었고요. 허벅지 부품은 양쪽을 접착제로 붙여버린 상태로 중간을 시원하게 썰어준 다음 부품 사이에 4mm 프라판 2장을 야무지게 붙이고 다리 부품의 모양을 맞춰서 이걸 깎아내면 되는데요. 원래 이런 작업은 여기까지 하면 깔끔하게 그냥 완성이 돼야 하는데 저는 실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저기 구멍도 나고 해가지고 퍼티질과 사포질을 몇 번 거쳐서 부품 표면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아무튼 소체 부분은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 옵션 장비를 좀 보도록 합시다. 사자비를 컨셉으로 하기로 했으니 일단 무기는 빔샷 라이플과 비슷한 느낌이 들면 좋겠지만 이거 자체는 뭐 너무 먼 미래의 무기이기도 하고 하이잭 커스텀의 롱레인지 빔런처도 시대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무기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대신 도색으로 느낌만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비 느낌을 내는데 오히려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방패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요 인물인 총수를 지키기 위해 튼튼한 탱커 기체로 만들어진 사자비는 그 컨셉에 맞게 역시 거대한 실드를 들고 있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되 설정된 시기와도 충돌하지 않는 실드를 고민하다가 아까 프로펠런트 탱크를 꺼내오기도 했었던 하이그레이드 UC 겔구그 마린의 시마 전용기에서 실드 부품도 꺼내와 보았습니다. 일단 크기와 모양은 적당히 잘 맞는 것 같은데 구식 제품이라서 조인트 부품의 구조가 너무 단순한 데다가 하이잭은 원래 실드 따위 들어있지 않은 건프라라서 팔에 실드를 끼울 조인트 구멍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간단하게 조인트 부품을 만들어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이건 역시 30mm 미션 옵션 조인트 파츠 몇 가지를 조합해서 팔 뒤편과 실드의 원래 조인트 구멍이 연결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주었고요. 팔 부분에는 그냥 시원하게 구멍을 뚫어서 조인트 파츠를 끼울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잭 커스텀은 워낙에 덩치가 있는 데다가 키도 키우고 실드도 들려주고 해서 볼륨감이 더 커진 것에 비해 원래 들어있는 이 손 부품이 너무 귀여운 사이즈라 좀 어색해 보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이즈 큰 부품으로 교체를 해주고 싶은데요. 건빌파 계열 옵션 파츠인 차원 빌드 너클 각 세트에서 L 사이즈 손 부품을 쓰기로 했고요. 오른쪽은 총을 잡아야 하니까 무기 잡는 손을, 왼쪽은 그냥 꽉 찐 주먹 손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조 작업이 끝났습니다. 허벅지 길이를 늘려준 걸 빼면 예상외로 딱히 뭐 어려운 작업은 없었네요. 이제 도색을 시작해 볼 건데요. 사자비는 사실 뭐 온통 빨간색에 검정색, 노란색 포인트를 넣어주면 되는 디자인인데, 저는 보통 사자비 제품들이 그렇게 나오듯이 빨간색을 투톤으로 구분해서 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색을 투톤으로 나눌 때 오히려 색을 더 유심히 골라야 합니다. 두 색깔이 너무 비슷하면 나눈 의미가 없고, 또 너무 다르면 마치 약간 다른 청청 패션을 입었을 때처럼 서로 어우러지지 않고 어색한 느낌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색해지느니 구분이 잘 안 되는 방향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은 IPP 사자비 레드를, 어두운 부분은 IPP 프리미엄 레드를 사용해 주었고요. 색분할은 상하체 몸통 부분은 주로 어두운 컬러로, 나머지 팔다리와 머리 부분은 밝은 레드를 주된 색으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또 여기저기 디테일로 들어가는 검은색은 IPP 슈퍼 블랙을, 프레임의 회색은 IPP 지온 그레이를, 그리고 동력상과 일부 디테일에 사용된 노란색은 딥 옐로우로, 저의 도색 작업을 몇 번 보신 형제님들이시라면 이제 익숙하실 색깔들을 또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백팩 앞쪽에 붙인 미사일 포드는 빨간색 에나멜로 안쪽을 칠해서 시각적으로 사자비의 판넬과 흡사한 디테일로 보이도록 작업을 해보았고, 백팩에 붙인 버니어들의 내부는 노란색으로 칠해서 역시 사자비의 느낌을 따라해 보았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검정색의 회색 포인트가 들어간 사자비의 총기처럼 빔런처는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파츠들을 회색으로 칠해주었고, 실드 역시 사자비의 실드와 비슷한 조합으로 칠하되 마스킹 작업을 통해 내부를 회색으로 구분 도색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트로 만든 아무로 건담과 톤을 맞추기 위해서 쿠션 데칼 없이 몇 개의 마킹 정도만 붙여보았는데요. 일단 어깨 실드 아머에는 1년 전쟁 당시 샤아가 사용한 이 엠블렘에서 독수리 부분만 잘라서 붙여보았고, 그 아래에 붙인 퍼스널 넘버 또한 1년 전쟁 당시에 A12에서 숫자 12만 따와서 사용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프론트 스커트에는 크와트로의 소속인 에우고의 마크도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큰 실드에는 퍼스널 넘버 12 에우고의 글자 마킹 그리고 로고까지 붙여줘 보았는데요. 완성하고 보니까 더 사자비스럽게 만들고자 했으면 이 중에서 뭐 하나는 노란색으로 붙였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다시 작업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데칼까지 붙여준 다음 전체 무광 마감을 올려주었고요. 30mm 미션 메탈릭 실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몇 군데 디테일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제 커스텀의 원래 모노아이는 작아도 너무 작아서 완성해놓고 뭐 보이지를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을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그 대신 일반적인 다른 모노아이 제품들과 비슷한 크기의 스티커를 붙여줘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슴 부분과 백팩에는 보조 카메라가 달려있는데요. 여기에는 초록색 스티커를 적당히 오려붙여서 느낌을 맞춰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직 진짜로 총수가 되려면 멀었지만 미리 한번 총수의 컨셉을 잡아보는 크와트로 전용 하이잭의 작업을 마쳤습니다. 사실 작업을 하면서 너무 단순해 보이면 어쩌나 약간 걱정했는데, 하이잭 커스텀이 기본적으로 조형이 좋아서 그런지 예상보다도 괜찮게 잘 나온 것 같고요. 100만씩에 맞춰 키를 키워준 것이 단일 프로포션에도 좋은 영향을 줘서 그냥 보기에도 원래보다 더 괜찮은 모습이 된 것도 같네요. 참,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무로가 건담을 크와트로가 자쿠를 타는 이프 스토리에 맞춰 커스텀 건프라를 만들어본 기획, 숙명의 그리프스의 두 기체를 모두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사 설정에는 없는 뇌절 건프라지만 뭐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잘 완성된 것 같네요.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보여드리는 이 두 개의 커스텀 건프라가 포함된 후원 래플 이벤트가 오늘부터 3주간 크리에이터 후원 래플 앱 빰에서 진행됩니다. 4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 래플 이벤트에는 오늘 재료로 사용된 제품이기도 한 하이그레이드 UC 하이잭 커스텀과 발매된 지 얼마 안 된 하이그레이드 UC 보리노크 사만의 미개봉 제품이 두 개 각각 무료 래플로 준비되어 있고요. 또 20여 년 전 발매된 제품이지만 존재감 있는 사이즈로 여전히 인기가 있는 제품인 하이그레이드 UC 사이코 건담이 100원 래플로, 그리고 그 형제기이자 따끈따끈하다 못해 뜨거운 신상 건프라 하이그레이드 UC 사이코 건담 마크2는 1000원 래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든 커스텀 건프라는 두 개가 한 세트고요. 이건 역시 1000원 래플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지난번 래플 이벤트 상품이었던 톱소대 3채 세트와 같이 직접 이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 래플 이벤트의 링크는 영상 설명에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래플 이벤트의 상품이기도 한 하이그레이드 UC 사이코 건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